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살고 싶으면 중국을 떠나라. 중국 정부의 거짓말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상에서는 삶을 위해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 이런 끔찍한 봉쇄가 당대회인 10월까지 유지될 거다. 라며 중국식 방역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중국 내상에서 가장 인기를 끈 단어가 구개로의 도피를 뜻하는 런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 젊은 세대가 공산당 정부에 느끼는 불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중산층과 부유층의 이민 문의가 폭증했다고 전하였는데요.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민 서비스 회사인 QWOS의 한 직원은 토요일에 200건이 넘는 상담을 했다며 너무 문의가 많아 만족할 만한 상담을 해주지 못하였다고 말했고, 다른 이민 컨설팅 회사 사장인 루시 왕도 문의 전화가 빗발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좋은데 한국으로는 오지 마. 이에 매체는 중국의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려 하는 것은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상하이 주민들의 기본권이 유린된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상하이 주민들은 식량난은 물론 기본적인 상비약도 얻지 못한 채 철저한 자가격리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국의 현실과 서방 국가들의 차이를 몸소 깨닫고 있는 유학파 출신 기술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출 행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년 안으로 과학기술 초강국을 선포한 시진핑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진핑은 중국의 경쟁력은 숙련된 인재들로부터 나온다면서 국가 발전과 부흥은 이들의 재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말대로라면 중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 전문직 인재들은 큰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를 느끼고 있는데, 40대 초반의 윈양은 지난 10년간 중국 인터넷 시장의 호황으로 이익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최근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방역 규제의 가혹함이 이민을 고려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방의 문화와 인권 보호에 익숙한 사람들로 현 중국 공산당 정부와 서방 국가들의 확연한 차이를 알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중국 최대 IT 회사 중 한 곳인 징둥닷컴의 어이없는 행태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징둥닷컴은 EPS 주당 순이익에서 무려 2.53이라고 발표하며 예측을 훨씬 상회하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 뒤 주가는 무려 10%나 치솟았는데요. 그러나 5월 17일 갑자기 장중에 발표된 어닝 수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EPS가 마이너스 1.92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예측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치였고 곧이어 주가는 마이너스 10%로 폭락하였습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어질어질한데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이니까 또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담력을 키워주려는 큰 그림인가? 중국장, 더욱이 징둥닷컴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기업도 아닌데요. 연간 활동 고객이 4.4억 명에 달하고 알리바바에 이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이자 전체 중국 기업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하는 시가총액 150조 원의 대기업입니다. 그러니 더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에 중국 외부에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미련이 없다며 조작과 은폐가 없는 서방 국가로 가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상하이의 봉쇄는 끝날 김이 없이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락이보다는 아수라장에 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최근 상하이의 애플 맥북 제조 공장에서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한밤중에 탈주하여 빚은 소란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전 요원을 밀치고 공장 입구 펜스를 뛰어넘어 탈출하는 등 그야말로 런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처럼 탈출에 애쓰는 건 일반 아파트 거주지역에서의 봉쇄는 주일이라도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고 또 그나마 집에서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공장구역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봉쇄당하면 참혹한 상황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아파트에 사다리를 설치해 탈출을 시도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리면서 긴 탈출 행렬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더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바로 중산층의 지지를 잃은 시진핑이 결국 사면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과 대내외적으로 전면적인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국가주도의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일당 독재 체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에 무슨 불만이 있겠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역대 최고 실업률, 기업들의 조작과 은폐로 인한 투자 실패, 그리고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진핑의 실각 그리고 민주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 데일리 컷은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대학 청년 중심으로 일어난 것처럼 현재 중국 내 청년들의 불만은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89년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외국 문물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대중들은 서서히 각성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갔구나라는 걸 한순간에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에 같은 공산권 국가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다당제를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자 이런 사회적 배경에 중국 내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민주화 조치와 대내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민주화 운동이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주요 도시들의 봉쇄 장기화, 청년 실업, 최악의 경제 성장, 인권 탄압,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진핑이 제2의 천안문 사태의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 있죠. 1989년 당시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칭화대, 난카이대 등의 대학 깃발들이 걸려있고 그 주축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지명수배 1호는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1학년 왕단이었고 지명수배 2호 역시 베이징 사범대학 대학생이자 위구르족 출신인 웨르케시 델레트였죠. 현재 시진핑은 사면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제로 코로나 달성이라는 업적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 시진핑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중식딱 역시 중국에겐 시진핑이 딱 좋아. 한편 최근 리얼리즘이 자체 개발한 첨단 슈퍼컴퓨터 알고리즘 핵융합 AI 알바냐고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시진핑의 실각이 유력한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